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팥살, 햇살을 동시에 설명드릴 건데, 일단 팥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팥살 같은 경우는요, 약간 형살이랑 비슷해요. 형살. 형살이 그런 삼형살 있고 자형살 있잖아요. 자형. 이런 거 있잖아요. 삼형, 뭐 이런 거, 인사신해,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삼형살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사신 형살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해가지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치고 들어오는 그런 수술, 사고, 부상, 타격을 입는 그런 현상, 조정 조율을 해주는 현상,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외부적으로 물리적인 느낌이 강한 거고, 형살은. 이 팥살은 내부적으로, 이 형살은 외부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팥살은 내부적으로 조정 조율, 정비 또는 수술, 가공, 기술, 어떤 설득, 설전, 꾀를 부린다든지 사기성, 영업 능력, 전략, 뭐 이런 형태로 뜻해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물리적인 것보다는 비물리적인 이런 현상으로서 조금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이디어적인 부분, 이런 그 행동보다는 말 쪽에 가까운 쪽, 이런 쪽에 조정 조율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팥살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할 때나 어떤 조직생활에 있어나 어떤 잔머리 굴리고 두뇌 싸움하고 어떤 말빨이나 이런 형태에 가까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 능력치는 유능인자로 되는데, 그 글자의 고유 기능은 삭감시키는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형이랑 비슷한 건데, 형은 이건 외부적인 거고, 이 팥살은 내부적. 이 형은 그 물리적이고 비물리적,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술, 가공, 막 여기 형사 있으면은 가공, 법무 뭐 이런 형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술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 팥살은 수사, 조정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 거예요. 수사, 조정, 광고, 영업.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뭔가를 수사를 하고 이럴 때 엄청난 그런 지능이나 순발력인 센스나 어떤 재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팥살이 있으면 센스, 순발력 이런 게 좀 따라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내부적으로 잔머리 굴리고 깨가 많은 형태,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개인 능력치로 본다면 팥살이 이제 뭐 인성으로 진축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뭐 경금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인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편인과 정인이 어떤 팥살이 작용하시면 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조정 조율하는데 어떤 전문 자격 기술 형태로 유능함이 있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성이 되니까 유금에 이제 자수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관에 파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빨로다가 이 상대를 설득하고 영업하고 꼬시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런 게 이게 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순발력, 센스, 재치가 이 상관에 붙으면 이 혀에 붙어 있는 거죠. 순간 응용 능력, 판단 능력, 재치, 센스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팥살은. 그렇지만은 이게 자체적으로 이 글자들의 그 고유 기능을 대폭 하락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천을기인이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자가 천을기인인데, 이 편제 그 천을기인 속성이 대폭 조금 하락하는 현상, 이런 거로. 그러니까 그 글자의 그 고유 특징은 하락시키고 어떤 아까 그런 속성, 성격, 성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게 이 유금이 없이 그냥 자수만 이렇게 천을기인이 있으면 조상,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형태, 뭐 한 10억짜리 하나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건물을 받는다면. 근데 여기가 유금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게 그 파 걸려가지고 이게 10억짜리가 아니라 한 2억짜리나 이렇게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 천을기인의 급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랑 아까 그런 속성이랑 이렇게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약간 얘네들이 형이랑 비슷하잖아요. 형
사신형이 있고 충미형이 있고, 그래서 형이랑 좀 비슷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 같은 경우는요, 그 육합을 좀 방해하는 요소예요. 육합. 그러니까 이게 그 유진합 되잖아요. 진유합 해가지고 육합이잖아요. 근데 그 진유합 하려고 하는 건 이 그 술토가 방해하고 있는 형구. 그 다음에 이 술토 같은 경우는 묘술합 하잖아요. 묘술합. 그 육합으로. 근데 이 유금이 묘충으로 합을 못하게 있는 현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유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서 이게 뭐 귀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묘목이 있을 때 이 묘목이 지금 묘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유금이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래서 여기 그 평관 남자가 이 일지 배우자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준의 이 유금이 얘를 못 들어오게 쳐내고 있다,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햇살 같은 경우는 그 충 개념이에요. 충. 그 육합을 방해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남자 사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지금 육합으로 인해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목이 여기 배우자궁에 인해 합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신의 천이 발생돼 있으면 이 인목이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 사주 내에 이 그 인목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데 좀 지연 정체 현상 을 자꾸 시키는 형태가, 그러니까 방해 현상을 나타나는 형태가 햇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그 십성 관련해서 그런 어떤 생산작용, 발전 현상을 지연 정체를 하는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햇살 같은 경우 굳이 막 애우고 사준에 활용을 하려고 할 필요가 아니라 충살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 햇살은 그 충살 안에 다 해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충의 원리로 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바로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신의 일주가 지금 그 해수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정제를. 그거는 이 해수, 즉 내 손발, 혀, 행동하는 것들이 정제가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겁제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이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손과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인목 정제를 해수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육합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지금 신금이라는 겁제가 이 인목이 들어오는 걸 충으로 방해하고 있는 현상이, 이게 햇살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겁제를 조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형제나 친구 이런 형태가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 아니면 또는 부모 자리에서 방해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방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근데 들어올 건 들어온다. 그래서 조금 지연 정체 늦추는 현상, 이런 형태이지 햇살은 결국 방해를 완벽히 하지는 못한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주 해석 풀이할 때 이 햇살은 크게 많이 참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방해 현상 정도. 해당 뭔가 그걸 이제 그대로 그냥 충살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 팥살은 좀 내부적으로 교란, 혼란 현상을 주는 형태고, 형살은 외부적으로 교란, 혼란, 깨트림. 여기는 내부적으로 교란, 혼란, 조정, 조율, 이런 현상.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팥살은 은장도, 비인살 같은 느낌이고, 팥살은 여기 형살은 양이살 같은 느낌. 그래서 비인살도 나중에 할게요. 비인살이랑 기문살이랑 같이 해야 되겠다. 뭔가 매치가 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기인살이랑 비인살이랑 같이 해야겠네요. 간단한 것들이라. 그래서 그 햇살은 해당 육친이 뭔가 그 방해 현상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정도로만. 해살이나 파살 보는 방법 있나요? 저는 이 파살은 외웠는데 해살은 안 외웠어요. 이거는 별로 써먹지를 않아가지고, 이건 그냥 충으로 다 보면 되는 거라서, 충의 원리잖아요. 충의 원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외워도 다 이거는 써먹을 수 있는 형태죠. 이거는 굳이 외우는 방법은 제가 따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일단은 뭐 외우기 쉽죠. 뭐 이거는 형에 붙어있고, 이건 해인 합에 붙어있고, 여기는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 이거 세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여기 파 같은 경우는
이내 합은 알잖아요. 합에 파도 붙어있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죠. 여기 사신형 합에 파도 붙어있네 이렇게 외우면 되고, 여기는 술미 형에 파 붙어있네, 여기는 자유 귀문인데 파도 되네 이렇게 하고, 여기 축진파 묘파만 외우시면 되겠네 이런 거. 해 같은 거는 뭐 외우고 말 게 없죠. 여기는 뭐 유금 있다 하면은 얘가 합하려고 하는 게 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을 때리는 수리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글자에 그러니까 육합 관계를 계속 보면 돼요. 여기 미토다 그러면은 미토가 육합이 5화잖아요. 5화를 충하는 자수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미토는 육합이 5화니까 5화를 충 때리는 자수가 햇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는 햇살은 외우고 말 게 없는데, 여기 묘목은 이제 육합이 술이잖아요. 술이니까 이 그 합으로 땡기려고 하는 이 술을 충 때리는 진이 해. 뭐 간단하죠 이거는. 이 신해도 마찬가지. 신해도 지금 얘 신금이 합하는 게 사화잖아요. 이 사화를 충 때리는 해가 이제 해, 쌀 이렇게 되는 거죠.